진로를 선택하는 가장 올바른 선택. 진로 레시피. 안녕하세요. 진로 레시피입니다. 세계 0.25%의 인구지만 노벨상의 30%를 받았고 또 하버드 대학생의 30%가 유대인입니다. 국제적인 명성과 부를 쌓으며 각계각층에서 두각을 드러내는 유태인의 탁월한 성취는 귀에 딱지가 앉을 만큼 유명합니다. 무엇이 유대인을 강하고 특별하게 만들었을까 참 궁금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진로 레시피에서는 유대인에게 공기처럼 스며든 하브르타 교육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진로 레시피를 찾아주신 분은요,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교사를 그만두겠다는 아이들과 수업을 사랑하는 선생님이십니다. 현재 서울 당서초등학교 수석교사이며 하브르타 수업연구회 회장이신 김석화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유대인의 자녀 교육에 관해서 이제 다큐멘터리들도 많이 나오고 참 많이 관심이 있어요. 예전에도 유대인의 교육법이라든지 유대인의 가정생활 이런 책들도 많이 나오곤 했는데 한번 그 유대인의 교육법, 그 이스라엘의 교육법이라도 되겠죠. 그게 무엇인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교육법 하면 아마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걸요. 이렇게 알파벳 할 때 꿀 바른 과자 그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니요. 그러세요? 예, 그래서 예. 저는 이제 대학교 때 꿀 바른 과자를 먹으면서 알파벳을 익힌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유대인들은 그 배움이라는 것을 즐겁다라는 걸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의 교육법은 사실 우리는 교육하면 이제 학교 교육이 지금 생각나는데 그 사람들은 가정교육이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대화로다가 어머니가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교육들이 가장 중요하고요. 특히 유대인의 역사로 보면 그 어떤 체계적인 교육이라기보다는 회당 중심의 그런 교육들이 있었다고 하고 또 그 내용은 또 신앙적인 것이 되겠죠. 유대교에 그렇죠. 관한 것. 예, 그런 것들을 그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계속 이어받아 왔는데요. 그래서 나라 없이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지금까지도 탄탄한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유태인에 관한 이제 다큐멘터리를 보면 이제 도서관 장면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네, 예시바 대학교. 예. 엄청 시끄럽더라고요. 갑자기 어떤 한 사람을 주목해서 했는데 그냥 옆에 있는 사람 붙잡고 그냥 말을 걸더라고요. 잘하는 사이인지 아닌지도 모르겠는데 엄청 시끄럽더라고요. 네. 그런 걸 대화라고 생각을 하는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대화의 기본은 이제 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짝이라는 것에서 이제 하베르가 짝이란 뜻인데 거기에서 이제 지금 저희가 하는 하브루타가 나온 거가 되겠어요. 그래서 하브루타라고 하면 짝을 지어서 서로 이제 논쟁하는 거죠.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도서관 하면 이제 조용히 그렇죠. 남에게 방해주지 않는 걸로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조용히 책을 읽는 거는 이해하는 게 이제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한 가지를 가지고 둘이서 싸우듯이 서로 다른 그러니까요. 의견을 내야 돼요. 예. 근데 사회자님 생각에 시끄러우면 공부 안 될 것 같죠. 그렇죠. 예. 근데 그렇지 않아요. 칵테일 효과라고 그래서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교실에서도 둘이서 막 얘기를 해보면 이 짝하브루타를 해보면 굉장히 시끄러운데 시끄러운지 몰라요. 말하는 사람들은. 지금 그 교실 안에 있는 모든 친구들이 짝을 지어서 지금 막 떠들고 있는데 네. 시끄럽다는 생각을 안 하죠. 마치 뭐가 같냐면 우리가 굳이 친구들 만날 때 시끄러운 카페 가잖아요. 그 음악이 뭐 나오는지 신경 안 쓰잖아요. 그렇죠. 백색 소음이란 말도 네, 있듯이요. 그거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그 예시바 그 대학교 보면은 혼자 공부하는 사람도 가끔 나오거든요. 근데 혼자 공부하는 사람도 소리 지르면서 몸을 흔들면서 해요. 암기하는 거. 네, 그런 식으로 하고요. 네, 그리고 그리고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손짓. 이런 것도 몸도 움직이면서 하는 게 이렇게 익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뭔가 암기법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를 할 때도 오감을 다 사용했을 때 더 오래 남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눈으로 많이 쓰는 게 아니라 쓰면서 소리 내면서 냄새까지 나면 더 기억을 많이 할 것이다. 이런 얘기. 그리고 한 개의 에피소드가 예시바 대학교에서 그 논문 그거 심사받으면서 학위를 받으신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1000번 이상을 교수님하고 면담했대요.
그러니까 아주 하나도 이렇게 아주 꼼꼼하게 진짜 짚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힘이 도대체 어디서 올까? 참. 그걸 어떤 대화라든지 질문에서 네. 하는 예, 그런 그게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거기서 시작된 게 하브루타다. 네. 그런 문화에서 나온 것이. 네. 그럼 이제 요즘 하브루트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뭐 요즘 이렇게 교육법, 학습법들에 대해 뭐 거꾸로 수업이라든지 이런 것 등 한 것처럼 하브루트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 교육 지금까지의 교육에 대한 반성이 아닐까 싶은데요. 물론 이제 다른 것도 그렇지만 이 하브루타라는 게 질문을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는 지금까지 질문의 문화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렇죠. 질문에 대한 그 중요성이 나온 것이 그 오바마 대통령 왔을 때 한국 기자에게 예. 질문해봐라. 유명했죠. 근데 아무도 다 질문 자판치고 안 있는 했던, 기자들의 동영상이 또 그런 떠돌았죠. 것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네. 자기 생각을 가져가는 것이 진짜 교육인데 우리는 지금까지 남의 것을 뭐랄까 주입식으로 그냥 받아들인다. 남의 그런 생각을 거. 받아서 답을 쓰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반성인 것 같고요. 특히 하브루타 하면은 이제 짝 질문 이런 것도 있지만 말하는 공부법이라고 하거든요. 자기 생각을. 그렇죠. 근데 말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생각이 정리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내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건 아는 게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쪽 때문에 더욱더 이게 각광을 받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제 기존 교육에 대한 반성에서 네. 관심을 받고 있고 그 네. 반성을 통해서 아이들이 좀 생각을 많이 자기 한다는 생각을 바람, 가져야 되는 그래서 거죠. 이제 네. 관심을 갖게 돼.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뇌 발달에도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요. 뇌의 구성 그 분포를 보면 손하고 발하고 귀하고 입 이런 것들이 굉장히 뇌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수지침 뭐 이런 네. 것도 있는 근데 것처럼. 이제 손, 발, 입, 코, 귀, 입, 귀 이런 것들이 뭐냐 하면은 다 뭔가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정보를 내놓는 기관들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아이들 보면은 막 만지고 달리고 말하고 빨아보고 그러잖아요. 귀 기울이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하브루타가 말하고 듣는 그런 하브루타가 굉장히 뇌 발달에 좋다라는 과학적 그런 근거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뇌가 네. 대화를 하면서 뇌를 쓰게 되니까 뇌 근육도 좀 발달할 네.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전에 메타인지라는 거 있잖아요. 들어는 봤습니다. 네. 그 명산 들어봤는데 뭔지 모릅니다. 그 메타인지 뭔가요? 메타인지라는 것이 이제 거기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나를 바라보는 또 다른 나의 눈.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찰 지능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왜 시험 공부 막 하고 났는데 내가 다 뛰었어. 근데 막상 시험지 받아보면 기억 안 나시죠? 그렇죠. 네. 그런데 그것을 결국 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거 못 맞춘 거는. 그렇죠. 그런데 그걸 설명을 해보면 머릿속으로 막 복잡한 것들이 설명을 해보면 이거 아구가 맞아서 퍼즐처럼 맞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타인지를 작동시키는 거는 설명의 답이 있다라고 거기에 영상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에 대해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설명할 수 있냐 네. 없냐 이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아니 그거보다도 설명하면서 설명을 내가 하면 메타인지가 작동되고 메타인지는 뭘 설명하는 가운데 뭐를 깨닫게 해주느냐. 설명할 수 있구나. 그럼 이건 내가 아는 거네. 설명할 수 없네. 이건 모르는 거야. 다시 공부해야 되겠다. 그거를 판단해 주는 게 메타인지가 작동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발표를 하면서 말을 하면서 그렇죠. 그거를 정말로 인지하게 되는 그 그렇죠. 과정이라는 게 네. 이제 메타인지를 가동하면서 할 수 있게 된다. 예, 맞습니다. 그게 이제 하브루트가 이제 네. 주목받는 이유 중에 또 그리고 하나다. 지금 이제 우리 그 개정교육 2015 개정교육 과정에서 하는 네네. 그 핵심 역량 중에 하나가 또 그 메타인지 역량이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 정말 자신을 맞아요. 성찰해보는. 예.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저희 방송에서 수학 수포자가 이제 뭐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같은 네, 경우는 네. 뭐 최대 60%까지 보고 있잖아요. 초중고 네, 같은 네, 경우는. 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가 안다라고 넘어가다가 중학교 때 알았다고 착각해서 수학 문제를 못 푸는데 아는데 못 푸니까 포기하게 된다. 그게 또 얘기를 한번 하신 적이 그 전에 있었어요. 그 프랑스 그 수학에 관련돼서 그 프랑스 학생들 공부하는 거 보면 우리나라 문제 못 풀잖아요. 그렇죠. 유럽의 아이들. 그렇죠. 근데 그런 아이들
공부하는 걸 보면 공식이 왜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 공식이 나오게 된 수학자의 그 사고 과정을 그대로 배우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좋아. 공식 나왔네. 그 공식을 대입해 보자. 이것만 되니까 맞아요. 기초가 탄탄하지 않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이제 수학의 그 어떤 현실 적용이 네. 좀 부족하다라는 네. 얘기는 참 수학에서 많이 이제 그런 수학적인 부분에서도 이제 하브루타를 통해서 많은 좀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네, 수학도 열심히 연구하시는 또 선생님도 계십니다. 실제로 그 성적이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대화로 연습장으로 푸는 게 아니라 대화로 푸는데. 서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 그럼 그 얘기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한번 계속 네. 나눠보도록 하고요. 근데 이제 하브루타가 이제 논쟁과 토론 수업이라고 이제 짝을 져서 하는 네. 이제 짝지랑 토론과 논쟁 수업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이들끼리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발표라든지 토론에 조금 익숙하지 않은 상황인데 수업을 이제 현장에서 이제 지도하시는 교사로서 어떻게 아이들끼리 이게 잘 진행이 되나요? 처음에 이것을 할 때는요, 논쟁과 토론까지 가기 위해서는 그 주제에 몰입을 해야 돼요. 누가요? 아이들이요. 그러니까 저게 내 문제로 생각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게 내 문제로 생각되는 주제를 교사들이 잘 골라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동화책 같은 경우도 있고요. 네. 또는 도덕책 같은 경우에 이게 맞서는 게 형이 많이 먹어야 되냐, 동생이 많이 먹어야 되냐,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자기의 삶과 연관된 부분을 이렇게 맞서는 구조로 해서 하게 되면 이게 논쟁으로 갈 수가 그러니까 있습니다. 약간 좀 이렇게 시사적인 부분이라든지 네. 이런 것 그런 훨씬 것도 재밌게 괜찮습니다. 들어올 수 있을 예, 것 같네요. 예. 그럼 이제 그런 걸 하는데 아이들에게 그런 시사점이라든지 네. 이런 걸 주어야 아이들이 이제 집중을 잘해 아이들이 진행이 잘 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렇죠. 과제 몰입도라고 하죠. 그걸 과제 네. 몰입도라고 합니까? 그럼 선생님들도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많이 해야 돼요. 이게 선생님들이 그 아이들끼리 짝끼리 해봐 그렇게 놔둘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브루타 실제로 그 유태인들 있잖아요. 초등학교 교사 하고 싶어하지 않은데요. 왜냐하면 걔네들을 다 받아들여줘야 되고 그 아이들을 또 한 단계 높은 걸 또 생각해줘야 되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수업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요. 저도 실제로 주제 뽑는데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교과서를 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주제 뽑는데 좀 오래 걸리고 이것이 과연 우리 아이들에게 맞을까 그런 것들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아이들하고 주제를 뽑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일단 자기한테 맞는다. 거기까지 이제 동기유발서부터 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애들이 자기들끼리 막 열심히 합니다. 그래도 이제 대화를 하다 보니까 대화법 같은 경우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이 막 선생님 이건 이거예요 막 철없이 얘기하면 단정짓지도 말아야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교사들이 가져야 될 어떤 그런 태도들도 좀 배워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수업 주제도 잘 정해야겠지만 그렇죠.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수업 주제도 잘 정해야 되고요. 지금 이제 수업 목표 저희가 지금 사실 학교에서 수업 학습 목표 그런 것들이 이제 지도서 이런 데 나와 있지만 네네. 지금 이제 점점 추세가 넓게 가져가는 추세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한 차시의 학습 목표를 도달하는 것보다 어떤 그 큰 개념을 가지고 그 아이들이 알아야 할 그런 개념들을 가지고 이게 그 차시를 재구성하는 그런 추세거든요. 수업 재구성이라고 하는. 그렇죠. 네네네. 수업 재구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것 그렇게 됐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하브루타를 교육하다 보면은 선생님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시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익숙하지지 않은 시끄러운 거예요. 거 옆 교실 선생님이세요? 아니면 그냥 현장에 본인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옆 교실 선생님이 신경 쓰이니까 등에서 땀도 나고요. 네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었을 때 제가 선생님들에게 팁을 드리는 거는 선생님이 아이들의 하브루타에 끼어서 하시면 같이 몰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한 가지 팁입니다. 그래서 시끄러울 때는 나도 같이 해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가르쳐야 될 것들에 대해서 너무 목을 매면은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거를 가르치려고 알게 하려고 그러니까 하는 거죠. 사실 지금 시스템에서 힘든 게 진도 나가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재구성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리고 사실 학부모님들도 아셔야 될 게 우리 선생님 왜 교과서 이거 안 가르치지?
그런 거는 좀 구시대적인 생각이십니다. 그럴 수 있지요. 네. 그럼 자유학기제 같은 경우도 얘기할 때 선생님들이 자유학기제 참 좋은데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진도를 또 나가야 되는 어떤 네. 이중고가 있다. 네, 맞아요. 그런 얘기 많이 하시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하브루타 얘기를 좀 이어가겠는데요. 하브루타의 기본 원리라고 해야 될까요? 그 과정, 좀 장점이라고 해야 될까? 기본 원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본 원리는요. 일단 질문이 핵심이고요. 음흠. 질문 그래서 보통 하브루타 할 때 질문 만들기를 먼저 많이 해요. 그런데 이제 질문이 이제 좋은 질문, 나쁜 질문 뭐 이렇게도 얘기하거든요. 그렇지만 좋은 질문, 나쁜 질문은 처음에 없고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아이들이 하다 보면 아 이건 조금 엉뚱하구나라는 걸 지들이 스스로 깨닫고요. 아.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선생님한테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예요라고 네, 확인하겠죠. 그랬을 때는 다시 질문으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 선생님들도 답변을 질문으로 하신다. 그러니까 보통은 아이들의 질문, 선생님의 답, 끝 이거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생각이 안 나고 또 그렇죠. 하나는 아이들이 그 답을 정답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생님 뭐 이렇게 이것입니까? 라고 말했을 때 선생님께서 나는 너는 그렇게 생각해? 라든가 아니면 그게 왜 그렇다고 생각하지? 라고 다시 질문을 돌렸을 때 아이들이 그 다음 단계 질문을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럼 또 다음 어떤 또 원리가 있을까요? 예, 그리고 이거는요, 뭐랄까, 정답보다는 많은 것들을, 그러니까 정답이 있는 질문보다는 예. 보다 이렇게 넓게 생각할 수 있는 확산된 질문을 주로 많이 하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정답을 유도하는 질문보다는 다양한 생각을 하게 하는 창의성을 유도하는 질문을. 네. 한다는 그리고 얘기죠. 또 중요한 거는요. 이 하브루타에 이제 단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동기 하브루타라 그래서요. 네네. 아이들이 사실 선생님이 처음에 질문하라 그러면 금방 안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동기 하브루타에서 게임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질문 만들기 게임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어떤 물건을 보고 거기에서 떠오르는 거 다 찾아내기라든가 그래서 이제 뇌를 좀 워밍업을 시키고요. 보통 이제 브레인스토밍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아이스 브레이크, 브레인스토밍 그렇죠. 뭐 네. 이런 그런 걸 많이 하죠. 네, 얘기를. 그렇게 해서 동기 하브루타를 하고요. 그 다음이 사실 하브루타. 그래서 오늘 공부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만 사실에 입각한 이제 얘기들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하브루타를 하고요. 그 다음이 심화 예, 예. 또는 상상. 그래서 동화책 같은 경우는 상상력을 발휘해 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하브루타가 있고요. 그다음 적용 하브루타. 만약에 나라면 어떨 것인가. 만약에 내가 그 사람이라면 해서 자신의 삶에 그 배운 것들을 적용해 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주로 가지고 하고요. 그래도 이제 하브루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이제 질문도 만들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뭐 예습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러긴 한데 어떻게 제 예상이 맞습니까? 이건 이제 제재에 따라 다른데요. 제가 추구하는 수업은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주제를 제가 던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브루타를 해요. 짝과 함께 뭐 예를 들면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라든가 뭐 이렇게 던졌을 때 갈등의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 나라 간의 갈등이 있다. 그럼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는 이제 정확한 사실을 몰라요. 그렇죠. 그러면 애들이 선생님 다음에 한 번 더 해요. 그렇게 요구한다는 거죠. 그러면 다음에 얘네들이 자기가 이기기 위해서 뭘 해올까요? 준비를 해오겠죠. 그러니까 예습하면 우리는 교과서에 있는 걸 미리 보고 이게 아니고 정말 자기가 요구해서 그래서 그때부터는 막 자기가 준비해 갖고 와서 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예습이라고 한다면은 요구에 의한 예습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아이들이 근데 저 좀 그냥 이건 좀 방송용에 그러니까 이 질문에 저 합당한 질문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좀 궁금해요. 나랑 더 잘 맞는 짝이 따로 있나요? 있죠. 당연히 있죠. 그리고 지금 하브루타 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짝 문제예요. 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문화의 그 질문하고 말하는 문화의 흐름을 가져오자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조용히 공부하는 게 편한 아이. 있죠. 굳이 말하고 싶지 않은 아이. 그렇죠. 그리고 저 짝은 마음에 안 들어.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이 오히려 저는 더 해야 됐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인성교육 진흥법도 나오는 이유가 배려하고 협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 기본적인 그런 생각들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소통하기 위해서 힘들어도 이거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러니까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을 또 이해할 네.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짝끼리 이렇게 하부르타를 하다 보니까 한 반에 12짝이 나오잖아요. 24명 정도면. 그렇죠. 그럼 이제 딱 봤을 때 그 한 반에서 보통 내가 좀 케어해줘야 되겠다 하는 친구들이 한 2-3명 정도예요. 아무리 많아도. 그러면 그 짝에 가서 제가 개입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좀 대화나 이런 거에 좀 서툰 친구들은 도움을 받으면 그렇죠. 더 잘할 수 네. 있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그러니까 하부르타 수업이 얘기를 들으면 정말 활기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아이들도 막 예를 들자면 정말 몰입할 수 있는 소재만 된다 그러면 예를 들자면 뭐 무한도전에서 박명수주와 유재석주와 이런 거 같은 게 많이 뜬다라고 하면 아이들 진짜 정말 열심히 준비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이 하부르타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대화하는 것이 네, 정기적으로 정말 그러니까 가정이다. 그러면 정기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얘기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실제로 저희도 이제 학부모 독서 동아리에서 하부르타를 아이들과 해보자 그래서 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반응이 좋고 일단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같은 높이에서 들어주시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하부르타라고 딱 네. 정해야지 대화가 되지 아니면 그냥 네. 저 같은 경우도 그냥 가리키기만 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엄마들이요 가르치는 그 가르치고자 하는 욕구에서 벗어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일단 그거를 한 단계 고비를 넘고 나면 네네. 어머 우리 애가 이런 생각을 안 해? 그러면서 아이의 생각을 읽는 데 귀가 열리시더라고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 그럼 지금은 좀 학교에서 일어나는 학교에서 하는 하부르타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좀 가정에서 또 이제 하부르타를 할 수 있을지 그렇게 되면 이제 가능하다면 부모님의 역할은 어떤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네, 가정에서 하부르타 교육이 저는 지금 이제 그 학교에서 시작됐지만 가정에서 하부르타 교육하는 것으로 이게 퍼져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뭐 일부 사교육에서 막 하고 있는데 그거 사교육이나 학교 교육이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가정 교육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부모님들이 하부르타를 한다 그러면 제가 제일 처음에 접근했던 것들이 아이들에게 질문하시고 질문에 대답해주고 그런 것들을 먼저 시작하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제 보통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면 본인의 질문을 되돌아보세요. 부모님들이. 좀 본인의 질문을 저도 웃음만 나오는 걸로. 되돌아보시는데 예를 들면 학교 갔다 들어오면 무슨 질문하죠? 잘 갔다 왔냐? 오늘 뭐 했냐? 뭐 이런 질문 하죠. 그렇죠. 오늘 뭐 했냐 그거잖아요. 맨날 똑같거든요, 애들은요. 그러니까 이제 질문이 바뀌시고 예를 들면 오늘 짝과 잘 지냈어? 근데 잘 지냈어라는 말은 뭐죠? 뭔가 평가와 판단이 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바꾸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학교에서 제일 재밌게 배운 거 뭐야? 이렇게 질문이 바뀌시더라고요. 근데 구체적으로. 질문하라고 애들 보러 그래놓고 교사가 질문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상대방을 배려하는 질문을 제작하게 되나요? 그렇죠. 그것도 좋고요. 그리고 우리 어머님이 이제 한 말씀들을 하시는데 가능하면 아이가 질문한 거에 질문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셨대요. 근데 같이 지나가다가 비가 와서 엄마 왜 이렇게 비가 많이 와요? 그랬대요. 근데 평소에는 왜 많이 올까? 그리고 그대로 되돌려줬는데 그렇게 너무 식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될까로 바꾸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하더니 비가 안 오면 나무가 목마를 것 같아요.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얘는 그거 물어본 의도가 뭐냐 하면 비가 와서 귀찮은 거였어요. 비가 왜 이렇게 많이 와 귀찮게 그거였는데 어머님 질문 때문에 비온 그 좋은 점을 자기 스스로 찾아내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부르타가 약간 좀 배려가 좀 기저에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질문, 그러니까 대화를 이어가기 위한 질문이 계속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부모와 아이 간의 관계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아요. 처음에 부모 아이 간에 이제 그렇게 관계가 맺어지다 보면은요, 나중에는 이제 정치 얘기도 가요. 그렇죠. 예. 보통 절대 하지 않는다는. 절대 하지 않는 정치 얘기도 가고 그러면서 중요한 거는 의견과 인격을 분리하게 되는 훈련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너무 높은 경지네요. 네, 좋은 것 그래서 같네요. 저도 사실 이 하브루타를 하면서 제일 많이 좋아진 게요. 질문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그 전에는 교과서를 보면 이걸 어떻게 잘 가르칠까 레시피를 준비하거든요. 아, 이거는 이렇게 하고 앞에는 이렇게 하고 동기는 이렇게 하고 해서 제가 이제 애들을 어떻게 집어 넣어줄까 하는데 이제는 가르칠 것을 보면서 이걸 왜 가르쳐야 될까? 아이들의 삶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맞을까 하는 질문부터 막 쏟아내는 그런 습관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질문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게 되고 그러다가 뭔가 딱 풀려서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고 이렇게 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걸 자신과의 하브루타라고 해요. 저희들은.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사고가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하고 이 하브루타 수업을 하면서도 수업 시간뿐이 아니라 평소에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습관을 가질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중요한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니코스 카잔카스키라고 하는 이제 뭐 좀 유명한 작가가 쓰신 책인데 거기서 이제 그런 얘기 많이 나와요. 이렇게 사람이 가장 힘든 게 망상이랑 싸우는 거라고.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 내가 이루지 못할 그 망상, 욕심 이런 것들이 나를 제일 힘들게 한다고라고 했는데 지금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그런 망상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게 나에게 질문을 거는 건 것 같아요. 네,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래서 망상을 나와의 대화를 통해서도 이겨내서 정말 삶과 딱 붙어서 살 수 있는 방법이 하브루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지금 방송을 진행하는 저도 지금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짝지어 질문과 대답을 주고받으며 토론하고 논쟁하는 것을 하브루타라고 합니다. 넓게는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의미하는 하브루타인데요. 오늘 하브루타에 대해서 오늘 저희 진로 레시피에서 알아봤습니다. 대화와 소통을 통해 인간다움을 찾아주는 교육 하브루타에 여러분도 많은 관심이 생기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아이를 배려하는 질문 그리고 그 질문을 던지는 습관 속에서 아이와의 관계는 더더욱 좋아질 것이라고 저희 진로 레시피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진로 레시피였습니다.